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기술 맹주로 군림해온 초강대국이 하루아침에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독일 정부의 최고 권위자들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이 세계 최강대국의 권위를 단번에 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의 프로젝션 화면에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 지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죠. 클라우디아 슈타인은 고개를 가볍게 젓고 홀쭉지에 의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20년 넘게 소재공학을 연구해온 그녀의 눈에는 한국의 성과가 과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점프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요. 클라우디아의 말에 연구소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세계 첨단 소재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곳이었고, 클라우디아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연구자였죠. 나사와 유럽 우주국에서도 그녀의 자문을 구할 정도였습니다. 배터리 연구에서 그녀가 모르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모빌리티 혁신 부서에서 한국 출장을 요청했습니다. 배터리 수입 검토를 위해서죠. 연구소장의 말에 클라우디아는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죠. 굳이 제가 가야 합니까? 주니어 연구원을 보내도 충분할 텐데요. 상부의 지시입니다. 특히 나사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위한 소재로 검토해야 하니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디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현재 진행 중인 나사와의 우주선 배터리 프로젝트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견디면서도 최대 에너지 효율을 내는 배터리는 선진국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보세요. 단, 우리 기술은 절대 유출되면 안 됩니다. 연구소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꽤 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여전히 팔로워였고 독일과 미국만이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클라우디아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교환학생으로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됐어. 한 주 정도. 한국이요? 세상에, 엄마. 제 친구 중에 한국인 유학생이 있는데 한국은 정말 기술이 발달했대요. 클라우디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이들의 환상이겠죠. 자동차는 독일, 항공은 미국, 선박은 노르웨이가 세계 최고라는 게 그녀의 확고한 생각이었으니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엔지니어링의 본고장이란다. 한국은 아직 멀었을 거야. 통화를 마친 후 클라우디아는 서재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훑어보고는 곧 관심을 잃었죠. 한국의 기술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예의를 갖추자는 마음으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은 익혀두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가볍게 짐을 챙겨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그 너머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녀의 오랜 신념을 뒤흔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클라우디아는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독일을 떠나올 때만 해도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공항 도착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자동화된 셔틀과 정확히 3분마다 도착하는 전철이 눈에 들어왔죠. 이게 다 실제로 작동한다고요? 클라우디아는 안내를 맡은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물론이죠.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율을 자랑합니다. 지난 15년간 서비스 평가에서도 계속 최상위권이고요. 전자 입국 심사대는 더 놀라웠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이 여기서는 모든 여행객이 이용하고 있었죠.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이 3초 내에 완료되었습니다. 클라우디아의 표정에 의문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단순한 입국 시스템일 뿐이야라고 생각했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흰 셔츠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슈타인 박사님, 안녕하세요. 정윤재라고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소 소속이며 박사님의 방문 일정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완벽한 독일어에 클라우디아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독일어를 유창하게 하시네요. 베를린 공대에서 3년간 교환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논문도 여러 편 읽었고요. 특히 극저온 환경에서의 리튬이온 안정성 연구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무의식적으로 턱을 들어올렸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정확히 언급한 것이 놀라웠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차에 오르자 정윤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휴식하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첫날은 삼성 배터리 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동하는 내내 클라우디아는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도로 위 차량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는 모습, 버스 정류장에서 질서 있게 줄을 서는 시민들, 어디서나 보이는 터치스크린 안내 시스템까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실제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선 클라우디아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딩마다 다른 색상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죠.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보낸 메일에는 한국 방문 중 확인해야 할 기술적 항목들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을 때 예상치 못하게 정윤재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혹시 저녁 약속이 있으신가요?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국 음식을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가까운 곳에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현지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중에 정윤재는 자연스럽게 배터리 기술에 대한 대화를 꺼냈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접근 방식은 정말 체계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저희는 실용성에 더 중점을 두죠. 클라우디아는 와인잔을 들며 응답했습니다. 실용성이요? 기초과학이 탄탄하지 않으면 진정한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정윤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장의 요구가 기초과학을 앞서가기도 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왔죠. 클라우디아는 정윤재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적 토대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독일 공학이 세계 최고인 이유죠. 그날 밤 클라우디아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내일의 일정을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진짜 기술력은 내일 확인해봐야겠군.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독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녀의 예상보다 조금 더 현대적이었으니까요. 아침 8시 클라우디아는 로비에서 정윤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한국의 실체였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삼성 배터리 캠퍼스입니다. 수원에 위치해 있죠. 차로 1시간쯤 달려 도착한 삼성 캠퍼스는 클라우디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 눈앞에 펼쳐진 건물들은 미래적인 디자인의 태양광 패널로 가득했고 중앙 정원에는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분수대가 물줄기를 춤추듯 뿜어 올렸습니다. 이곳이 배터리 연구동입니다. 오늘은 주요 생산 라인과 연구시설을 둘러보게 될 것입니다. 정윤재의 안내를 따라 들어선 건물 내부는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이었습니다.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이 모든 공정을 실시간으로 표시했고
작업자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죠. 여기서는 하루에 배터리 셀 10만 개를 생산합니다. 불량률은 0.01% 이하로 유지하고 있죠. 클라우디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정도 규모와 정밀도를 갖춘 시설은 흔치 않았습니다. 이런 규모의 생산 라인을 운영하면서 그 정도의 불량률을 유지한다고요? 네, 인공지능 품질 관리 시스템 덕분입니다. 모든 셀은 생산 단계별로 100개 이상의 검사 포인트를 통과합니다. 로봇팔이 정교하게 배터리 셀을 조립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벽면에 붙은 고객 사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르쉐,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모두 삼성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죠. 이게 다 사실인가요?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 배터리를 사용한다고요? 정윤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현재 유럽 전기차 시장의 60% 이상이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안정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클라우디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그들은 연구개발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리 파티션 너머로 여러 연구팀이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쪽에는 전고체 배터리 최적화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전고체 배터리라고요? 아직 상용화된 게 있나요? 네, 작년부터 소규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우주 및 국방 분야에 공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민간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디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독일에서도 아직 연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론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수준이었죠. 회의실로 안내된 그녀는 삼성, LG, SK 세 회사의 배터리 특허 자료를 받았습니다. 두꺼운 파일에는 최근 5년간 출원된 특허 목록과 주요 기술 발전 방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특허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나요? 약 70%는 이미 양산 중이거나 시제품 단계입니다. 나머지도 2-3년 내에 상용화될 예정이죠. 클라우디아는 자료를 넘기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런 기술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배터리 연구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요? 정윤재는 태블릿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합쳐 연간 3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약 22억 유로 정도죠. 그리고 인력 양성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숫자를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투자액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실제 성능을 보고 싶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죠. 정윤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은 실험실에서 직접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수진 연구원이 박사님을 안내할 거예요. 그녀는 에너지 밀도 최적화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클라우디아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세계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기술 우월성이라는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클라우디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충격을 정리하고 오늘은 더 객관적으로 한국 기술을 평가하겠다는 다짐을 했죠. 옷을 갈아입고 서류 가방에 측정용 노트북과 자신이 개발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누구의 데이터도 믿지 않고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오늘은 국가과학기술연구소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실제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윤재의 말에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어제 받은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믿기 힘들었지만 적어도 로직은 맞아 보였죠. 연구소에 도착하자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검은 프레임 안경을 쓴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타인 박사님. 박수진입니다. 오늘 실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평범한 연구원으로 보였죠. 이 젊은 연구원이 첨단 배터리 기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클린룸으로 이동하는 동안 박수진은 간결하게 연구소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기본적인 브리핑 같았지만 클라우디아는 그녀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와 개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력학적 안정성과 이온 전도도에 관한 설명은 상당히 깊이 있었죠. 실험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스트를 원하시나요? 클라우디아는 서류 가방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 테스트 프로토콜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에너지 밀도, 충방전 사이클, 열 안정성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진은 잠시 클라우디아의 프로그램을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한 샘플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두 가지 모두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극한 환경 테스트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영하 40도와 영상 80도에서의 성능 변화를 보고 싶군요. 박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개발 중인 우주용 배터리도 함께 테스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하 90도까지 안정성을 유지하는 제품입니다. 클라우디아는 놀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영하 90도에서 작동하는 배터리라니 독일에서도 아직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장비로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에너지 밀도 측정이었죠.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자 그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수치가 맞나요? 와트시 퍼 킬로그램이 400이 넘는다고요? 박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달성한 수치예요. 현재는 430까지 올라갔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다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는 독일의 최첨단 배터리보다 약 30% 높은 수치였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충방전 사이클이었습니다. 1000회 이상의 충방전 후에도 성능 저하가 5% 미만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이제 자신의 장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측정 장비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장비로 측정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클라우디아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극한 온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영하 90도의 환경에서도 배터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영상 90도에서도 폭발이나 발화 없이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놀랍군요. 클라우디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특히 전해질의 안정성은 이론적 한계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박수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샘플을 가리켰습니다. 나노 구조 제어와 신소재 합성 기술의 결합입니다. 특히 계면 안정화 기술이 핵심이죠. 기존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갑자기 박수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연구원으로 여겼던 그녀가 이제는 동등한 과학자로 보였습니다. 이 연구를 얼마나 오래 진행해 오셨나요? 개인적으로는 8년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팀 전체로는 15년의 연구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죠. 클라우디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기간 동안 연구해왔지만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후 내내 추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클라우디아는 점점 더 한국 기술의 실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따라하기가 아니었습니다. 독창적인 접근법과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수진처럼 조용하지만 뛰어난 연구자들이 있었죠. 실험을 마친 후 클라우디아는 정윤재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추가 테스트를 해도 될까요?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연구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클라우디아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늘 그녀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과학적 세계관을 흔드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클라우디아는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연구 경력 2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실험 결과는 그런 믿음을 산산조각 냈죠. 슈타인 박사님, 오늘은 어떤 테스트를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정윤재의 질문에 클라우디아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집중하고 있는 나사 프로젝트용 배터리 요구 사항과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우주 환경에서의 안정성이 핵심이죠. 연구소에 도착하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박수진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연구원들도 함께였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박수진을 보는 시선이 어제와는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동료 과학자로서의 존중이 담겨 있었죠. 오늘은 제가 가져온 우주용 배터리 스펙과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나사와 협업 중인 배터리 프로젝트의 상세 요구 사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알고 있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한국 연구진과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스펙입니다. 주로 화성 탐사선과 달 기지에 사용될 예정이죠. 박수진과 동료들은 자료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 박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사실 저희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박수진은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클라우디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진행 중인 우주용 배터리 프로젝트 정보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목표 성능이 나사의 요구 사항과 매우 유사했고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건 놀랍군요.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말씀인가요? 박수진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방사선 차폐 부분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밀도와 온도, 안정성 면에서는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실험실 한쪽에 있는 샘플 케이스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실제 프로토타입인가요? 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클린룸으로 이동하여 우주용 배터리 샘플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측정 장비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개발한 배터리는 나사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충족했고 일부 영역에서는 초과 달성했습니다. 테스트를 마친 후 클라우디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마침내 그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박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에너지 안보가 국가 생존의 핵심이에요. 배터리 기술은 우리에게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죠. 클라우디아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과학을 순수한 지적 탐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의 말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절박함이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연구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박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많았죠. 특히 초기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점차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갔고 제한된 자원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창적인 해결책들이 나왔죠.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고 박수진은 자세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자로서 공통된 언어로 소통했고 국적이나 지위의 차이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점심시간,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연구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나사 프로젝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했고 박수진은 한국의 연구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혹시 공동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박수진의 질문에 클라우디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출장 전 연구소장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기술은 절대 유출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의 기회였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구소와 상의해야 할 것 같네요. 오후 세션이 끝난 후 클라우디아는 연구소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출장 전에는 한국 기술을 평가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평가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는 점이었죠. 정윤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클라우디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한국 기술을 평가하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우러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윤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잖아요. 클라우디아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자존심도 잠시 내려놓게 되네요. 다음 날 클라우디아의 일정은 전북 고창에 위치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실증단지 방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전북까지는 고속열차로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열차 안에서 클라우디아는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창 단지는 어떤 곳인가요? 클라우디아가 옆자리의 정윤재에게 물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를 연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실증 단지입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이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보며 클라우디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구현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창 단지에 도착하자 거대한 태양광 패널 단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옆으로는 대형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배터리 저장 시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1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비슷한 시설보다 공간 효율성이 약 30% 높죠. 안내를 맡은 김진호 연구원의 설명에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내부로 들어서자 대형 모니터링 스크린이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에너지 생산량, 저장량, 소비량이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죠. 인상적이네요. 이 시스템의 효율은 얼마나 되나요? 입출력 효율은 9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변환 과정에서의 손실도 최소화했죠.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독일의 유사 시설 데이터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효율성, 안정성, 공간 활용도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셀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나요? 네, 모두 국내 기술로 생산됩니다. 배터리 셀부터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전력 변환 장치까지
모두 자체 개발한 것이죠. 김진호 연구원은 클라우디아를 또 다른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비상전력 공급을 위한 예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재난 상황에서 핵심 시설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최대 72시간 연속 작동이 가능하죠. 클라우디아는 갑자기 독일의 에너지 안보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독립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상황이었죠. 그녀는 이 시스템이 독일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 김진호 연구원은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나사와 협업 중입니다. 우주기지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죠. 클라우디아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사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같은 파트너와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협업이 시작되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약 2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주요 프로젝트로 발전했죠. 클라우디아는 침묵 속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프로젝트도 약 2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나사가 두 팀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아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업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오후에는 풍력 발전 단지와 연계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방문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늘어선 풍력 터빈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북해 풍력 단지를 떠올리게 하는 광경이었죠. 이 시스템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클라우디아가 물었습니다. 풍력은 간헐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풍력 발전량을 미리 예측하고 배터리 충전과 방전을 최적화했습니다. 그녀는 통제실에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날씨 데이터, 전력 수요 예측, 배터리 상태 등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해 최적의 운영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이 정도 통합 수준은 아닙니다. 클라우디아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단지 책임자인 박정호 박사가 클라우디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전통 한식당에서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배터리 기술이 단순한 에너지 저장 수단을 넘어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호 박사가 물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전에는 배터리를 기술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질서는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에 의해 좌우되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 기술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입니다. 국가의 에너지 독립성과 안보가 이 기술에 달려 있으니까요. 박정호 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통해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왔죠.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클라우디아는 노트북을 열고 독일 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한국 기술의 현황과 가능성에 대해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유럽과 미국이 놓친 한국의 전략이었나 봅니다. 우리가 기초과학에 집중하는 동안 그들은 실용적 응용과 시스템 통합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울 차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클라우디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세계관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라우디아는 일찍 일어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다소 이례적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 방문이었죠. 처음에 그녀는 이 일정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배터리 기술과 국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 방문이
이번 출장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클라우디아가 차 안에서 정윤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방문은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이 어떻게 국방 분야에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민간 연구와 군사 연구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윤리적, 법적 이유로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쉽지 않았죠. 방위사업청 건물은 예상보다 현대적이고 개방적이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친 후 그들은 정성훈 박사의 안내로 특별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성훈 박사는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으로 현재는 민군협력사업단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독특한 기술 발전 모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다양한 군사 장비와 시스템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무인 수상정과 드론이었습니다. 이 장비들이 민간 배터리 기술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클라우디아가 물었습니다. 정성훈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무인 수상정 모형을 가리켰습니다. 이 수상정에는 여러분이 어제 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축소 버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민간용으로 개발된 기술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 군사용으로 전환된 것이죠. 클라우디아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환 과정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독일에서는 군사용 기술 개발은 완전히 별도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율을 추구해야 했기 때문에 민간과 군사 기술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엄격한 보안과 관리 체계 하에서요. 그들은 다음으로 전술통신 시스템 전시물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통신 장비였습니다. 이 시스템의 전력은 민간용 전고체 배터리의 변형 버전으로 공급됩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죠. 클라우디아는 머릿속에서 독일의 시스템과 비교했습니다. 독일군은 자체 개발한 배터리를 사용했지만 민간 기술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적, 제도적 장벽 때문에 최신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어려웠죠. 이런 방식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독일에서는 법적, 윤리적 문제로 쉽지 않을 텐데요. 정성훈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물론 투명한 관리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다음으로 그들은 비밀 연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차세대 에너지 무기 시스템 연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민간 기술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군사 기술로 전환된다니. 정성훈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이런 융합에 있습니다. 삼성이나 LG에서 개발한 기술이 몇 개월 내에 군사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죠. 반대로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기도 합니다. 점심시간, 그들은 방위사업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묵묵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그녀의 시각을 또 한 번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은 독일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한국 모델의 단점은 없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정성훈 박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때로는 윤리적 논쟁이 있고 기술의 이중 사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찾아왔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한국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배터리 기술이 군사 로봇과 무인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전문가로서 많은 질문을 던졌고 정성훈 박사는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독일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정성훈 박사가 오히려 클라우디아에게 물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제도적, 문화적 장벽이겠죠. 독일은 분리와 균형을 중시합니다. 민간과 군사의 경계를 허물면 많은 논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클라우디아는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효율적이지만 독일의 가치 체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가속화했다는 점이다. 우리도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클라우디아는 자신이 독일로 돌아가면 무엇을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혁신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윤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일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그녀의 예상을 모두 뒤엎었으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함께 약간의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클라우디아는 일찌감치 준비를 마치고 호텔 로비에서 정윤재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전, 이 나라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함과 확신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이제 겸손함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죠.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클라우디아가 정윤재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입니다. 차 안에서 정윤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클라우디아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예상보다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캠퍼스를 걷는 동안 클라우디아는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에 참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공대 건물에 들어서자 국제교류 세미나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정윤재는 그곳으로 클라우디아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10여 명의 학생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클라우디아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엄마.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딸 소피아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피아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교환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 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클라우디아는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소피아, 어떻게 여기에? 클라우디아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 박사님이 연락해 주셨어요. 엄마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정윤재는 한쪽에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클라우디아의 딸이 서울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런 만남을 주선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오늘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인재 양성 방식에 대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피아 씨의 경험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았죠. 그들은 함께 세미나실에 앉았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속한 연구팀의 학생들을 소개했습니다. 모두 배터리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서 배터리 시뮬레이션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경험이에요. 소피아와 한국 학생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설명했습니다.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클라우디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였죠. 여러분의 연구가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클라우디아가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팀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지난 학기에 LG에 기술 이전되었습니다. 실제 제품 개발에 활용되고 있죠.
클라우디아는 놀랐습니다. 학생들의 연구가 이렇게 빠르게 산업계로 이전된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클라우디아는 소피아와 함께 캠퍼스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열정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때? 클라우디아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연구 환경은 정말 놀라워요. 이론과 실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산업계와의 협력도 활발해요. 무엇보다 학생들의 열정이 대단해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자극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기술 맹주로 군림해온 초강대국이 하루아침에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독일 정부의 최고 권위자들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이 세계 최강대국의 권위를 단번에 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의 프로젝션 화면에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 지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죠. 클라우디아 슈타인은 고개를 가볍게 젓고 홀쪽지에 의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20년 넘게 소재 공학을 연구해온 그녀의 눈에는 한국의 성과가 과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점프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요. 클라우디아의 말에 연구소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세계 첨단 소재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곳이었고 클라우디아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연구자였죠. 나사와 유럽 우주국에서도 그녀의 자문을 구할 정도였습니다. 배터리 연구에서 그녀가 모르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모빌리티 혁신 부서에서 한국 출장을 요청했습니다. 배터리 수입 검토를 위해서죠. 연구소장의 말에 클라우디아는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죠. 굳이 제가 가야 합니까? 주니어 연구원을 보내도 충분할 텐데요. 상부의 지시입니다. 특히 나사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위한 소재로 검토해야 하니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디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현재 진행 중인 나사와의 우주선 배터리 프로젝트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견디면서도 최대 에너지 효율을 내는 배터리는 선진국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보세요. 단, 우리 기술은 절대 유출되면 안 됩니다. 연구소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꽤 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여전히 팔로워였고 독일과 미국만이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클라우디아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교환학생으로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됐어. 한 주 정도. 한국이요? 세상에, 엄마. 제 친구 중에 한국인 유학생이 있는데 한국은 정말 기술이 발달했대요. 클라우디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이들의 환상이겠죠. 자동차는 독일, 항공은 미국, 선박은 노르웨이가 세계 최고라는 게 그녀의 확고한 생각이었으니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엔지니어링의 본고장이란다. 한국은 아직 멀었을 거야. 통화를 마친 후 클라우디아는 서재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훑어보고는 곧 관심을 잃었죠. 한국의 기술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예의를 갖추자는 마음으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은 익혀두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가볍게 짐을 챙겨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그 너머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녀의 오랜 신념을 뒤흔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클라우디아는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독일을 떠나올 때만 해도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공항 도착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자동화된 셔틀과 정확히 3분마다 도착하는 전철이 눈에 들어왔죠. 이게 다 실제로 작동한다고요? 클라우디아는 안내를 맡은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물론이죠.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율을 자랑합니다. 지난 15년간 서비스 평가에서도 계속 최상위권이고요. 전자 입국 심사대는 더 놀라웠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이 여기서는 모든 여행객이 이용하고 있었죠.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이 3초 내에 완료되었습니다. 클라우디아의 표정에 의문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단순한 입국 시스템일 뿐이야라고 생각했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흰 셔츠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슈타인 박사님, 안녕하세요. 정윤재라고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소 소속이며 박사님의 방문 일정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완벽한 독일어에 클라우디아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독일어를 유창하게 하시네요. 베를린 공대에서 3년간 교환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논문도 여러 편 읽었고요. 특히 극저온 환경에서의 리튬이온 안정성 연구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무의식적으로 턱을 들어올렸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정확히 언급한 것이 놀라웠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차에 오르자 정윤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휴식하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첫날은 삼성 배터리 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동하는 내내 클라우디아는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도로 위 차량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는 모습, 버스 정류장에서 질서 있게 줄을 서는 시민들, 어디서나 보이는 터치스크린 안내 시스템까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실제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선 클라우디아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딩마다 다른 색상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죠.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보낸 메일에는 한국 방문 중 확인해야 할 기술적 항목들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을 때 예상치 못하게 정윤재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혹시 저녁 약속이 있으신가요?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국 음식을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가까운 곳에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현지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중에 정윤재는 자연스럽게 배터리 기술에 대한 대화를 꺼냈습니다. 프라우노퍼 연구소의 접근 방식은 정말 체계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저희는 실용성에 더 중점을 두죠. 클라우디아는 와인잔을 들며 응답했습니다. 실용성이요? 기초과학이 탄탄하지 않으면 진정한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정윤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장의 요구가 기초과학을 앞서가기도 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왔죠. 클라우디아는 정윤재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적 토대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독일 공학이 세계 최고인 이유죠. 그날 밤 클라우디아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내일의 일정을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진짜 기술력은 내일 확인해봐야겠군.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독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녀의 예상보다 조금 더 현대적이었으니까요. 아침 8시 클라우디아는 로비에서 정윤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한국의 실체였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삼성 배터리 캠퍼스입니다. 수원에 위치해 있죠. 차로 1시간쯤 달려 도착한 삼성 캠퍼스는 클라우디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 눈앞에 펼쳐진 건물들은 미래적인 디자인의 태양광 패널로 가득했고, 중앙 정원에는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분수대가 물줄기를 춤추듯 뿜어올렸습니다. 이곳이 배터리 연구동입니다. 오늘은 주요 생산 라인과 연구시설을 둘러보게 될 것입니다. 정윤재의 안내를 따라 들어선 건물 내부는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이었습니다.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이 모든 공정을 실시간으로 표시했고, 작업자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죠. 여기서는 하루에 배터리 셀 10만 개를 생산합니다. 불량률은 0.01% 이하로 유지하고 있죠. 클라우디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정도 규모와 정밀도를 갖춘 시설은 흔치 않았습니다. 이런 규모의 생산 라인을 운영하면서 그 정도의 불량률을 유지한다고요? 네, 인공지능 품질 관리 시스템 덕분입니다. 모든 셀은 생산 단계별로 100개 이상의 검사 포인트를 통과합니다. 로봇팔이 정교하게 배터리 셀을 조립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벽면에 붙은 고객 사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르쉐,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모두 삼성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죠. 이게 다 사실인가요?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 배터리를 사용한다고요? 정윤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현재 유럽 전기차 시장의 60% 이상이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안정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클라우디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그들은 연구개발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리 파티션 너머로 여러 연구팀이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쪽에는 전고체 배터리 최적화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전고체 배터리라고요? 아직 상용화된 게 있나요? 네, 작년부터 소규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우주 및 국방 분야에 공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민간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디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독일에서도 아직 연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론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수준이었죠. 회의실로 안내된 그녀는 삼성, LG, SK 세 회사의 배터리 특허 자료를 받았습니다. 두꺼운 파일에는 최근 5년간 출원된 특허 목록과 주요 기술 발전 방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특허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나요? 약 70%는 이미 양산 중이거나 시제품 단계입니다. 나머지도 2-3년 내에 상용화될 예정이죠. 클라우디아는 자료를 넘기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런 기술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배터리 연구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요? 정윤재는 태블릿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합쳐 연간 3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약 22억 유로 정도죠. 그리고 인력 양성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숫자를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투자액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실제 성능을 보고 싶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죠. 정윤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은 실험실에서 직접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수진 연구원이 박사님을 안내할 거예요. 그녀는 에너지 밀도 최적화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클라우디아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세계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기술 우월성이라는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클라우디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충격을 정리하고 오늘은 더 객관적으로 한국 기술을 평가하겠다는 다짐을 했죠. 옷을 갈아입고 서류 가방에 측정용 노트북과 자신이 개발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누구의 데이터도 믿지 않고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오늘은 국가과학기술연구소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실제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윤재의 말에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어제 받은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믿기 힘들었지만 적어도 로직은 맞아 보였죠. 연구소에 도착하자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검은 프레임 안경을 쓴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타인 박사님. 박수진입니다. 오늘 실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평범한 연구원으로 보였죠. 이 젊은 연구원이 첨단 배터리 기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클린룸으로 이동하는 동안 박수진은 간결하게 연구소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기본적인 브리핑 같았지만 클라우디아는 그녀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와 개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력학적 안정성과 이온 전도도에 관한 설명은 상당히 깊이 있었죠. 실험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스트를 원하시나요? 클라우디아는 서류 가방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 테스트 프로토콜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에너지 밀도, 충방전 사이클, 열 안정성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진은 잠시 클라우디아의 프로그램을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한 샘플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두 가지 모두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극한 환경 테스트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영하 40도와 영상 80도에서의 성능 변화를 보고 싶군요. 박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개발 중인 우주용 배터리도 함께 테스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하 90도까지 안정성을 유지하는 제품입니다. 클라우디아는 놀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영하 90도에서 작동하는 배터리라니 독일에서도 아직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장비로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에너지 밀도 측정이었죠.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자 그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수치가 맞나요? 와트시 퍼 킬로그램이 400이 넘는다고요? 박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달성한 수치예요. 현재는 430까지 올라갔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다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는 독일의 최첨단 배터리보다 약 30% 높은 수치였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충방전 사이클이었습니다. 1000회 이상의 충방전 후에도 성능 저하가 5% 미만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이제 자신의 장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측정 장비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장비로 측정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클라우디아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극한 온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영하 90도의 환경에서도 배터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영상 90도에서도 폭발이나 발화 없이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놀랍군요. 클라우디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특히 전해질의 안정성은 이론적 한계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박수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샘플을 가리켰습니다. 나노 구조 제어와
신소재 합성 기술의 결합입니다. 특히 계면 안정화 기술이 핵심이죠. 기존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갑자기 박수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연구원으로 여겼던 그녀가 이제는 동등한 과학자로 보였습니다. 이 연구를 얼마나 오래 진행해 오셨나요? 개인적으로는 8년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팀 전체로는 15년의 연구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죠. 클라우디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기간 동안 연구해 왔지만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후 내내 추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클라우디아는 점점 더 한국 기술의 실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따라하기가 아니었습니다. 독창적인 접근법과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수진처럼 조용하지만 뛰어난 연구자들이 있었죠. 실험을 마친 후 클라우디아는 정윤재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추가 테스트를 해도 될까요?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연구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클라우디아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늘 그녀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과학적 세계관을 흔드는 경험이었습니다.